안녕하십니까. 예, 서순복입니다. 오늘도 이제 전자파 대책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좀 깊이 이제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오트가 쓴 EMC 공학 이 번역판으로는 이제 책이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고 그 원서는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판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이제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오늘은 EMI 이제 전자파 대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용어나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영상에서 이제 간단한 어떤 개념이나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EMI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 책은 거기 이제 책으로 사면은 이제 9,000원 정도 하는데 안에 이제 내용이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보에 이제 이북으로 사게 되면은 컬러로 되어 있고 이제 공짜로 이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페이지가 몇 페이지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구글에서 이제 이북으로 사면은 이제 전체 페이지가 컬러로 다 되어 있고 좀 싸게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MI와 이제 전자파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단편적으로 좀 이제 알라고 하면은 이 책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 장도 넘겨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연이는 이제 백동철님과 이진욱님이 이제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했던 이제 SIPI, EMC의 이제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호 스펙트럼, 그 다음에 RCM, 이제 이 부품에 대한 물리적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경로, 이제 요것도 중요하죠. 우리 PCB 패턴 설계할 때 이제, 근데 고주파 회로를 다룰 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송선로의 이제 반사, 요거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이제 구형파를 넣을 때 이제 오버슈트, 언더슈트를 이제 잡아줌으로 해가지고 그 EMI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이제 방법이고, 신호의 누화 이제 요거는 이제 크로스톡이라 해가지고 선 간에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신호의 처리. 그 다음에 전력 분배만, 전력 분배에서 이제 사실은 EMI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EMI 대책을 위한 소자들, 그 다음에 EMI 대책 방법, 그 다음에 정전기 대책, ES 대책, 그 다음에 자동차 EMC 관련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EMC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 공부했듯이 이제 R이 내가 이제 내보내는 거, C 내가 이제 방사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 R이, 그 다음에 선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는 CE, 그 다음 RS는 이제 내가 외부로부터 이제 이제 영향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CS는 내가 이제 선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노이즈에 대한 어떤 내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제 RECE, RSCS 이거 돼 있고, 그 다음에 RECE를 EMI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RSCS를 EMS 이제 전자파 내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다 합해가지고 EMC 이제 일렉트론 마그네틱 이제 컴패티빌리티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전자파 환경에서도 내가 많이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도 그렇게 많이 안 받고, 이제 그걸 이제 EMC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어떤 간섭의 구조인데, 이제 이게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발생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발생원이 있고,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가고 방사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빅팀 해가지고 이제 받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이즈의 3요소는 이제 발생원이 있고, 전달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단이 있다, 이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발생하는 번개, 태양, 자본, 이제 자연에서 이제 나는 어떤 그런 노이즈도 있고, 인공으로 이제 방출되는 것은 이제 방송, 통신, 레이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뭐 모트나 릴레이, 이제 그 다음에 SMP 스위치, 그 다음 전달경로는 이제 전선이나 방사 노이즈, 수신단은 이제 뭐 우리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간도 이제 동물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이 인공물에 대해 가지고 이제 노이즈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 얘기했듯이 이제 자본 1이 있고 이제 자본 이제 그 비행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임시 대책을 개발 과정에서 이제 소홀히 하고 제품을 다 개발해 놓은 다음에 임시 대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 초기에 EMC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 과정에서 이제 어떤 EMC 대책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EMC 대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뭐 PCB 설계는 어떻게 하고 부품 배치는 어떻게 하고 케이블의 라우팅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뭐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제품 다 이제 실내생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빼려면 이제 그때 대책하기는 엄청 어렵다는 거죠. 근데 사전에 미리 대책해 놓고 나중에 이제 EMI 시험을 통해서 이제 베일이 났을 때 뭐 비드를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뭐 비드 자리를 마련해 놓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대책이라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EMC 대책을 위해서 이제 뭐 필터를 추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안 해보고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PCB를 설계할 때 이제 부품 배치나 그러니까 이제 뭐 파워는 파워끼리 연결하고 아날로그 이제 회로와 이제 디지털 회로를 분리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EMC 대책이겠죠. 이제 그런 걸 다 했는데도 뭔가 이제 찝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필터,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필터는 개발 과정에 안 넣더라도 나중에 EMI 페일이 나면은 필터를 넣어야지 하고 필터를 넣을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EMI 대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개념이 이제 시그널 이제 인테그리티하고 그 다음에 파워 이제 인테그리티 PI, SI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고속으로 움직이는 이제 디지털 시그널에서도 이제 EMI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스위칭 모드 파워에서도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I, SI 같은 경우는 그 PCB 아트웍이 끝나면은 이걸 사실 또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느 쪽에 내가 이제 아트웍이 끝난 그 PCB에 어떤 이제 그 전자파가 어디서 많이 이제 나오는지를 또 이게 그 해석하는 그런 또 툴도 이제 그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고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구입해서 이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MI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SI, PI, EMI 이런 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그 구형파이즈 스위칭 노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임피던스 이제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보대 플러스로 그린 거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디지털화되고 이제 전원도 스위치 모드 파워 스플라이를 쓰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구형파 구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오버슈터, 언더슈터.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전송 슬로의 어떤 이제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공통 모드 노이즈가 생기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방사 노이즈, 그 다음에 컨덕션 노이즈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톡에 의해 가지고 또 영향을 또 이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최소화하도록 이제 PCB 설계나 케이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이거는 이제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그 저기 타임 도메인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타임 도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구형파 같은 경우는 사인파이 합으로 돼 있다고, 이제 우리 프리 트랜스포머에는 사인파이 합으로 이제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면은 이런 사인파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인파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주파수 도메인으로 분석하는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시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타임 도메인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오시로스코프도 좋아가지고 파형을 내가 캡처가 저장해 놓으면 그걸 이제 테스트 프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FFT로 하면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장비도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FFT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이제 어떤 그 사인파든 구형파든 이렇게 이제 파형을 이제 획득을 했으면은 얘를 이제 FFT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하모닉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메인 이제 주파수고, 그 다음에 3차, 5차, 7차 고조파가 이제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를 이제 이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노이즈 문제가 생겼을 때, EMI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3차 고조파가 문제인지 5차, 뭐 7차 고조파가 문제인지 이제 이런 걸 이제 FFT를 통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요 주파수 성분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고조파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FFT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흘러와 가지고 영향을 준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 원인을, 그 주파수를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하면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타임 도메인으로 이제 이렇게 획득한 파형을 FFT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 파형의 어떤 주파수 성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즘은 툴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피스파이스나 메테레버를 이제 뭐 돌려버리면 바로 나오죠. 이제 또 스코프 상에서도 요즘 이제 좋은 스코프들은 이제 이렇게 파형 획득한 걸 뭐 CSV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해 놓으면은 바로 이제 프레트스폼이 이제 가능한 그런 장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드 플러스로 어떤 이제 그 장비를 그렸을 때 이제 이제 프리퀀시라고 있는데, 이런 개념도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좀 실제로 차단되는 이제 그 차단 대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이제 개념은 이렇다는 얘기죠. 내가 스텝바를 줬을 때 이제 요렇게 가냐, 이제 요렇게 빠르게 가냐, 천천히 가냐, 아니면 또 더 빠르게 가냐, 오버슛 하는 거는 이제 요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 대역이 이제 이렇게 느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늦게 갈 거고, 이렇게 좀 주파수가 넓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주파수가 더 크면은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가면서 오버슛도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이 이제 넓으면은 이제 이게 응답은 빠르지만은 이제 오버슛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주파수 대역이 이제 그 작으면은 이제 오버슈트나 이런 건 없지만 이제 응답이 너무 느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송슬로의 이제 외국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고주파죠. 고주파인데 이제 얘가 이제 슬로를 이제 통과하다 보면 크로스톡이나 이제 전송슬로의 어떤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요런 오버슈트나 언더슈트가 생기고, 이게 이제 EMI의 원인이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턴 설계도 잘해야 되고, 패턴 설계를 잘하려고 그러면 고주파에 대한 어떤 전송선로의 또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SMPS인데, 이제 SMPS는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이기 때문에 요런 리플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생기고, 스위칭 할 때 이제 열리고 닫힐 때 요런 링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게 너무 과도하게 크면 이제 그 EMI에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완전히 제거는 못합니다. 제거는 못하는데 최소화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덕터의 설계라든지 뭐 그런 게 중요하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 구형파에 대한 이제 그 고조파가 쭉 있는데, 근데 요 링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EMI를 이제 안 좋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고주파, 이제 고주파라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우리 마이컴 같은 데 하다 보면 이제 클럭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요즘은 뭐 기가헤르츠 대역까지도 이제 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런 이제 디지털 회로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지트와 스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지트는 내가 이제 준 원 신호에 돼 가지고 이제 요 이제 간 신호가 요게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 흔들리는 거고, 스큐는 이제 특정 시간만큼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거하고 요 검은 날 이렇게 이제 지연이 되는 거, 요걸 스큐라고 그러고, 지트는 이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걸 이제 지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스큐와 지트에서도 이제 이게 그 EMI 특성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고주파 이제 그 신호를 다루려고 그러면은 이 스큐와 이제 지트의 개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스큐 델타 T 딜레이가 적은 게 좋고 지트가 없는 게 좋겠죠, 이제. 근데 만일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델타 T를 얼마만큼 이제 딜레이가 돼야 신호에 영향을 주느냐. 그 다음에 지트 막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 폭 이내에서 이제 뭐 흔들려도 괜찮은지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패턴 같은 경우는 아주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타임 도메인 설치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이제 봐가지고 이런 거는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이게 그 구형파가 이제 무너진 개념이죠.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 이제 육각형을 그려가지고 요 이내에 요 밖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또 막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 패턴 그러니까 고주파 이제 신호 뭐 수백 메가나 수기가 이런 헤르츠는 이제 요런 식으로 신호의 어떤 그 품질을 이제 한다. 근데 이제 요렇게 된 걸 요렇게 이제 바꾸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전송슬로 개념 그다음에 이제 RC 이제 필터 설계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주파수 해석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복잡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서로 상호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퍼져 나가는 게 이제 전자기파죠. 서로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그 어떤 요 개념이 이제 근거리장과 원거리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소스에서 이제 이 전자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장에 의한 어떤 노이즈는 이제 좀 상당히 작다는 겁니다. 처음에 작고 대신에 전기장에 의한 노이즈가 이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MI 할 때 보면 이제 그 이제 제일 처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RE 측정하다 보면 이제 요 폴 안테나 딱 세워놓고 이제 가까운 데서 측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기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전기장을 이제 저기 측정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거리가 이제 좀 이제 넓어지면은 그때는 안테나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자기장을 이제 그 이제 다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떤 이제 요 소스 원으로부터 볼 때 이제 가까운 거리는 자기장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없고 전기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전기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요 폴 안테나 설치해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거리가 지나버리면은 이제 전기장은 작아지고 자기장은 커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합쳐져가 쭉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원거리장에서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전자기파의 어떤 그 임피던스는 이제 유전율 그 유제로하고 이제 입실론 제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기 중으로 이제 통과하는 어떤 것이 이제 상수기 때문에
요것도 상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이제 근거리에서는 자기장은 좀 무시해도 되고 전기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기장 이제 EMI를 이제 좀 이제 안테나로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고, 멀리 가면 이제 좀 안테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까이 이렇게 이제 돼야 거기서 이제 자기장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새어 나오는 포인트를 이제 가까이 돼가지고 요런 이제 동그란 이제 요 원형으로 된 프로브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차폐가 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디서 이제 노이즈가 빠져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EMI R이 측정할 때 이제 제일 가까운데 제일 처음 측정하는 게 이제 저주파 대역에서 이제 막대기 하나 딱 세워놓고 이제 하는 요걸 이제 많이 측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전기장이 세기 때문에 전기장을 측정하는 이제 안테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삼각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m짜리 이제 막대기 하나 딱, 쇠막대기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부품이죠, 이제. 특히 이제 RLC. 그러니까 이제 이게 L은 이게 자기장, 우리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R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저항이고, 캡은 이제 이 콘덴서. 이제 이 전기장으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임피던스 특성도 중요한데, 이제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이제 저항은 주파수 상관없이 이제 항상 일정하죠. 일정한데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가 작을 때는 이제 이게 좀 작아졌다가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이제 임피던스가 커지고, 캡은 반대로 이제 주파수가 작을 때는 임피던스가 커졌다가 주파수 증가하면 이제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이런 특성을 이제 보인다. 그러니까 L과 C의 어떤 임피던스 특성은 주파수에 따라 이제 서로 반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집중 소자하고 이제 분포 소자가 있는데, 집중 소자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부품으로 쓰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SMD를 해가지고 이제 부품으로 쓰는 걸 집중 소자라고 하고, 분포 소자는 뭐냐면 이제 PCB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케이블이나, 그러니까 고주파 같은 경우는 케이블 속에도 이제 여기 뭐 L 성분이 있고 R 성분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BC 패턴에도 이제 고주파로 되면은 R 성분과 이제 L 성분, 그 다음에 이렇게 C 성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RLC가 이제 부품으로 된 걸 집중 소자라고 하고, RLC가 어떤 PCB나 케이블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걸 분포 소자라고 이렇게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 소자는 이렇게 이제 되고, 분포 소자는 이제 패턴이나 전성슬로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잠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이제 부품이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주파일 때는 그냥 도순이죠, 그냥 쇼트. 근데 고주파라고 하면 이제 L과 R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도 이제 그냥 이제 저주파일 때는 저항만 있는데, 고주파라고 하면은 리드에 어떤 L 성분,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이제 R 성분과 이제 C 성분이 있다는 거고, 인덕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저주파 특성과 고주파 특성이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어떤 우리가 이제 개념도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실수의 R 성분과 이제 복소수의 Z 성분, 그러니까 이제
이 복소수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실수부 이제 저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는 뭐 이제 뭐 요게 XC면은 요건 XL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C와 그 다음에 이제 L은 이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임피던스의 어떤 개념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저항하고 이제 임피던스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전송 슬로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체 구조도 이제 이 보면은 이제 패턴, 이제 우리 PC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다 보면은 이제 도선에는 이제 L 성분과 R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과 패턴 사이에는 캡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어떤 PCB를 이제 고주파 이제 회로가 있는 이제 PCB를 설계할 때 이제 그냥 선을 쭉 끌 때도 너무 길면은 여기 이제 R, L 성분이 이제 많아지겠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 직렬 공진은 이제 이게 임피던스, 이제 공진점에서 이제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거고, 이렇게 직렬 공진하면, 병렬 공진은 이제 작아졌다가 특정 포인트에서 이제 임피던스가 높아지는 거. 이런 어떤 개념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요거는 이제 요 이제 입실로는 이제 유전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투자율이네요. 입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이크로는 이제 자기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임피던스, 그러니까 R과 L과 C와 관련한 임피던스 특성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보면 큐 팩터, 그 다음에 이제 탄젠타, 세타, 이런 어떤 개념을, 요거는 이제 선택 도고, 얘는 이제 로스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슬로가 나옵니다. 전송 슬로는 이제 케이블과 그 다음에 PC 패턴, 이제 고주파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된다는 겁니다. 요 안에 이제 유전체, PCB 같은 유전체고, 이거는 뭐 탑면, 바텀면, 이제 요 금속으로 되는 이제 구리로 된 이제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LC 해가지고 이제 이 전송 슬로 개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PCB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고주파 회로 같은 경우는 전송 슬로가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송 슬로의 전기적 특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덕터 성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제 내가 이제 구리선으로 PC 패턴을 형성해놨지만 저항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캡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류가 흐르면 자기장 생기겠죠. 그러니까 인덕터 성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슬로지만 고주파로 되면은 이제 R 성분, 캡 성분, 인덕터 성분이 그냥 내가 선으로 그냥 하나 꺼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L, C, 이제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송 슬로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송 슬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특성 임피던스, 이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슬로인데 이제 L 성분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L과 C 성분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나 이런 이제 비싼 장비로 가지고 이제 분석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C0, L0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또 하는 부분, 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피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주파, 그러니까 도선에 이제 고주파가 흐르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이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고주파로 가면은 이제 거의 표피에만 전류가 흐르고 안에는 거의 전류가 안 흐른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뎁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스킨 뎁스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엄청 이제 이게 작아지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표피 효과 개념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C 패턴을 이제 구성할 때 이제 이런 개념, 이 마이크로 스트립, 싱글 트레이스, 그 다음에 뭐 이런 개념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아까 이제 특성 이제 임피던스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이제 전송슬로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계속 나오는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블에 이제 이런 케이블이 형성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주파 같은 신호가 흐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슬로의 어떤 이제 아까 이제 어떤 성능에 따라서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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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908을 넣었을 때 이제 요런 오버슈트 특성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길이나 넓이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요리 갈 거냐 뭐 요리 갈 거냐 이제 이런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슬로우 내 이제 반사의 개념. 이게 이제 반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반사가 왜 나쁘냐면은, 이제 반사는 공통 모드 노이즈를 발생시킵니다. 이 공통 모드 노이즈가 왜 이제 나쁘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자동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신호죠. 이제 내가 이제 자동 모드는 이제 전류가 이제 가면은 이제 오는 이제 이제 주고 리턴 이건데, 공통 모드는 이제 그냥 반사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같이 갔다 같이 오고 이제 이런 개념이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EMI의 이제 거의 뭐 모든 문제는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거고, 공통 모드 노이즈를 줄여야 된다는 거고, 공통 모드 노이즈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특히 고주파 같은 경우는 반사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넓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줄어들면은 여기서 이제 반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스루를 통해서 이제 통과할 때 이제 스루를 만나면 또 이제 반사가 생기고, 스루를 최소화하고 이제 이런 이제 패턴 폭을 일정하게 하고 이제,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계수라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슬론의 반사는 또 이런 어떤 또 개념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이 뭐 감마 함수 개념으로 또 상당히 좀 그냥 봐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공부를 이제 별도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를 측정하는 또 이 장비도 또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장비를 써서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사가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이 조건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단에 따르는 이제 어떤 특성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톡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특히 이제 케이블 상에서 이제 서로 인접한 이제 선에 특히 이제 파워 라인하고 신호 라인하고 같이 이제 한 케이블로 이렇게 이제 뭉쳐 있을 때 서로 이제 이렇게 영향을 이제 주고받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크로스톡이라고. 그다음 PC 패턴 내에서도 이제 가까이 이제 있는 라인끼리는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크로스톡이죠. 이제 이 인접한
그래서 이게 이제 next, fast 개념을 이제 우리가 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요거는 예, 좀 저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정확한 의미는 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예, 다음 기회에 이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크로스톡 저감 설계를 위한 또 이런 방안들이 또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 PCB 설계나 케이블 설계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핸드와 이제 자동 신호 처리. 그 싱글핸드는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이제 얼 싱글핸드라고 그러고, 이제 그라운드와는 관계없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가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디퍼런셜 신호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디퍼런셜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의 안정성이 좀 좋은 거죠. 이제 근데 싱글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운드 쪽에서 노이즈를 많이 타고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호의 어떤 그 이제 좀 신뢰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이제 디퍼런셜로 이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싱글핸드 디퍼런셜, 싱글핸드는 이제 그라운드 영향을 이제 내가 주고 리턴은 그라운드로 되는 건데, 디퍼런셜은 이제 주고받는 라인이 별도로 있는 거죠. 그라운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뭐 지타 스큐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디퍼런셜이 훨씬 낫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도 보면 이제 PCB 설계를 이제 요거는 사실 우리가 실무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신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요쪽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세로를 딱 이제 대칭으로 딱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제 데인데, 얘를 이제 길을 하려고 요걸 넣다 보면은 요쪽에 넣는 게 낫다 뭐 이런 개념이죠. 뒤쪽에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BND 개념은 이제 예, 파워 이제 관련한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캐패시티 모델, 이제 이 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원 라인에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이제 캡을 쓰면은 이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제 내가 이제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캡을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이제 특히 이제 전원 회로나 이제 오펜프에 이제 캡을 달 때도 이제 보통 바이패스 캡이나 디커플링 캡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디커플링 캡하고 바이패스 캡하고 이게 사실 이제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의 이제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캡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용량이 다른 걸 여러 개를 쓰면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요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를 쓰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이제 할 때는 전원 라인의 캡을 이제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종류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는 이제 대역을 이렇게 이제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두 개를 쓰면 또 이제 이게
한쪽도 높아지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이제 낮아지는 부분과 높아지는 부분을 이제 서로 이제 감안해 가지고 이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제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아까 잠시 설명드린 이제 뭐 PI, SI 이제 툴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터 종류 이제 왜냐면 또 이제 내가 차단하려는 이제 주파수 대역을 알아야 내가 이제 차단을 이제 필터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드를 쓰면 이제 이런 고주파 노이즈들이 제거가 된다는 개념인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비드를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한, 우리 공통 모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전원단에 이런 필터를 많이 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통 모드, 그 다음에 내 쪽에서 나가는 공통 모드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라인에 이제 필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이제 특히 AC 라인에 이런 거 기본이죠.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고, 요것도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 요거는 Y 캡, 요거는 이제 X 캡, X 캡은 이제 디퍼런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고, 커먼 모드 노이즈 제거는 요 이제 트랜스포머하고 Y 캡이 커먼 모드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통 모드 노이즈 제거. 그 다음에 요 X캡은 자동 모드 노이즈 제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게 우리가 기본이다. 전원 라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자 캡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뭐 개념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커먼 모드 필터하고 X캡, Y캡 제거 이제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대책의 어떤 순서 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라운드는 이제 접지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접지 설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회로 PCB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그라운드와 이제 디지털 그라운드는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이 그라운드가 보통 칩 내부에 얘가 이제 그라운드가 이제 이렇게 셔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아날로그 회로 부분 분리하고 디지털 부분 분리해놨다가 여기서 이제 합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원회로 설계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그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주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소스로 줬을 때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이렇게 오는데,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줬을 때 타고 갔던 경로를 그대로 이제 따라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B 설계를 할 때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요렇게 주고 요렇게 이제 오가 리턴을 오는데 이게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턴 경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스로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하고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같은 그라운드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스로우를 타고 이렇게 간시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요 경로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스로우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 한 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제 지선을 따라 오는 데 있어 가지고 요 경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건데, 얘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노이즈가 커지는 거죠. 고정파에 이렇게 오면 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를 이렇게 주면은 뭐 약간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말 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파 이렇게 주면은 막 이렇게 춤을 추겠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EMI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한다. 뭐, 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EMI 이제 테스트 할 때 그 조금 이제 그 보면 이제 이게 커지 피크라는 개념을 많이 쓸 겁니다. EMI 시험을 하다 보면은. 이 커지 피크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피크치가 있고 이제 에버리지 값, 이거 순수 RMS 값이죠. 근데 이제 커지 피크는 뭐냐면은 이제 피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평활시키는 개념이죠. 평활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커지 피크 가지고 이제 그 요구도를 만족하냐 못하냐, 이제 규격을 만족하냐 못하냐, 요걸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피크치는 사실 이제 그 정상적인 이제 제품에서 가끔씩 이렇게 툭툭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튀는 간격이 넓으면은 이제 이게 얘를 평하라면은 이제 낮게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수준을.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작게 이렇게 튀면은 그거는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커지 피크로 평을 해도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커지 피크로 봤을 때 이제 그 피크치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커지 피크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고주파 노이즈들이 어쩌다가 한 번 들어왔냐 그러면 이제 패스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자주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평알에도 높게 커지 피크가 높게 나올 거니까 그냥 베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지 피크라는 개념도 이제 피크치를 이제 이 평화란 게 이제 DC화 한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도 이제 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우리 이제 US, 그러니까 이 이제 낙뢰 보호 시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정전기 보호를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TVS와 이제 바리스트 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TVS나 바리스트를 또 이제 설정할 때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기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TVS 이제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럼 ESD 부품을 이제 하는 절차는 이렇다. 그 다음에 ESD 이제 PCB 레이아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ESD 테스트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그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이런 규격들이 있다. 예,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자동차 규격 부품 관련해서는 이제 AC, Q 100, 101, 200, 뭐, 이런 규격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B 이제 우리가 저기 다층 설계할 때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층, 6층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층, 10층 할 때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이게 그 그라운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고속 신호하고 이제 저속 신호를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회로가 이제 결정됐으면 이제 이 고속 신호가 있고 저속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 걸 구분해 가지고 이제 그 스택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송술로하고 여기 보면 이식룰하고 그 다음에 3W 뭐 이런 이제 PCB 설계할 때 룰이 있는데 이런 거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술로 개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EMC를 위한 이제 가이드라인 한 29가지인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책을 사서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엔지니어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나온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대부분 이제 PCB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뭐 이북이나 이런 걸 이제 좀 사게 되면은 이제 좀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PCB 이제 배치할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그냥 인터넷 파워 설계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저 파워가 제일 멀리 있는 쪽에 배치를 하고, 이게 부품 배치나 이제 PCB 레이아웃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PISI 관련한 내용이 있고, 네, 경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A 또 이제 책이 마무리됩니다. 좀 간단히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EMI의 어떤 필요한 요소들, 어떤 용어,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이 책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익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특히 이제 PC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뒷장에 보면 이제 도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자동차 쪽은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깊이는 없지만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전문적인 어떤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단편적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어떤 뭐 좀 EM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거 이제 먼저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책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EMI의 어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다시 볼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